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대형은행 추가 제재 등 한층 강도 높은 제재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G7 국가들도 속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 황급히 피난길에 올라 국경은 북새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LA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늘부터 완화됐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하는 실내에 입장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관련 의무화와 관련해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 수칙 의무화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선을 재외선거 이틀째인 어제까지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모두 1,361명이 투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재외선거 투표가 오늘부터 사흘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실시됩니다. LA 경찰 노조가 리카르소 LA 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UC 계열대학의 2022년 가을 지원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AT와 액트 등 표준 시험 점수 반영을 폐지하면서 지원자 수 감소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시티구 시의원 대행을 맡아 시의원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허브 웨슨 전 LA 시의장을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당분간 웨슨 전 시장의 시의원 복귀는 어려워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에 케탄지 브라운 잭스를 지명했습니다.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됩니다. 한국 대선을 12일 앞두고 열린 두 번째 법정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권력구조 개편과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단일화 이슈를 놓고는 후보 간 의견차를 보이며 엇갈린 답변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했습니다. NBA 후반기 일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는 오늘 맞대결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영국 프로축구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아스날과 경기에서 시즌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1대2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하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대가 수도 키예프 인근의 비행장을 장악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키예프 외곽 허스터말 공항으로 공수부대를 성공적으로 침투시키는
작전을 성공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키예프 서쪽 접근로를 차단했고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러시아군과 합세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해 국민 총동원령을 내린 우크라이나가 자국 민간인에게 화염병을 제조해서 러시아군에 맞서라고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만들고 러시아군을 공격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수도 키예프 북부 오블론 지역 주민들에게는 러시아군 장비 움직임과 관련해 그 정보를 우크라이나 군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현지 TV는 화염병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며칠 안에 수도 키예프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CNN은 최신 정보의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침공 전에 키예프가 하루에서 나흘 사이에 점령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며 이 초기 평가는 현재도 그대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따르면 이번 주말 키예프는 러시아에게 함락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신에선 러시아 기갑부대가 키예프 인근까지 진격했고 키예프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는가 하면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 러시아 침공 이후 자국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 제네바 우크라이나 대표부의 예프헤이니아 필리펜코 대사는 페데리코 비에가스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극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긴급회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트위터에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인권이사회에서는 권고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월요일인 28일부터 5주간 제49차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의 둘째 날인 3월 1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자 시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국경,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속도전을 벌이자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When we woke up, we heard explosions, we saw the rockets, and it was really scary. And we understand that we must leave now. They saw some kind of explosion, of course. They forgot about every rules, and I guess there was many accidents. 하늘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육로로, 철도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행용 가방에 중요한 짐만 챙겨 우크라이나 국경을 걸어서 넘은 가족 단위 피난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Tickets on this train were sold out 6 hours or 5 hours before the aggression started. I was lucky enough to buy like the last tickets to get here. It's very hard. The situation is so dynamic. It changes every hour. They were asking about the vaccination and the certificate of negative test. So there is immediate test.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교민 A씨도 천신만고 끝에 폴란드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넘치는 차량과 인파에 6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한때 포기도 생각했지만 극적으로 폴란드 측 메디카 검문소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일 상황을 알아보고서 이제 다시 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또 대사관 측에서 좀 조치하는 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주 폴란드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국경을 넘을 때 인도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에 남은 우리 교민 60여 명 가운데 출국 의사를 밝힌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냉전 시절 소련의 압제를 겪은 중, 동, 유럽 국가들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경제 또는 금융 제재를 도입하면서도 군사 지원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동병상련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인근 국가들에게 긴급 지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들면서 우리는 제재가 불충분함을 우리 하늘에서 듣고 땅에서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혼자서 지키고 있다. 세계는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다고 불만 섞인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금융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대규모 군사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고위급 협상을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러시아의 군사행동 상황과 입장을 소개한 뒤 미국과 나토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무시한 채 거듭 약속을 어기고 동쪽으로 군사 배치를 계속해 러시아의 전략적 마지노선에 도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며 호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자 어제 LA 지역에서도 전쟁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웨스트우드 지역 연방청사 앞에서 200여 명의 우크라이나계 이민자들이 모여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한 것입니다. 어제 시위대는 Stop Putin, Help Save My Home, Defend Ukraine라는 피켓을 들고 전쟁 반대를 외친 것입니다. 한 이민자는 부모님이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있으며 폭격 소식에 공황 상태에 빠질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수시로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전화 연결도 불안정하고 많은 국민이 지금 디아 대피소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는 약 2만 6천여 명의 우크라이나계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은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대형은행 추가 제재 등 한층 높은 제재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G7 국가들도 속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라고 발표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 나오고 난 직후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지며 전화지만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가하는 패키지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7 정상들도 혹독하고 조율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국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착륙도 금지했습니다. The UK is announcing the largest and most severe package of economic sanctions that Russia has ever seen. With new financial measures, we're taking new powers to target Russian finance. 미국도 앞서 제재한 러시아 국책은행 두 곳에 이어 추가로 자산 1조 달러 이상 대형 은행을 제재에 올렸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도 이에 합세했습니다. We're going to impose major, and we're going to impair their ability to compete in high-tech 21st century economy. 이어 독일에 미군을 추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7,000명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루블화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받는 압박 강도가 서방이 의도한 만큼의 타격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타난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되기는 했지만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서방 경제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후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결국 국제유가의 공급 부족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 84.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단 하루 만에 2.6센트가 인상된 것입니다. 하루 가솔린 가격 상승폭으로는 지난 2일 수요일 2.8센트 오른 이후 23일 만에 가장 높은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7.9센트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 14.3센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급증세입니다. 오늘 아침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 82.7센트로 LA와 마찬가지로 지난 2일 3.2센트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높은 2.5센트가 인상된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재, 강도 높은 제재, 푸틴은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면서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숨겨놓은 해외 자산을 찾아내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제재하다 보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서방의 주요 인사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역 제재의 경우 러시아 수출을 전면 차단할 경우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이 자신을 스스로 제재하는 결과를 부를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도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조치 외에도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푸틴 정권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흐리들이 막대한 해외 자산을 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서방 국가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편한 사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 만드는 데는 불편한 사실이 두 가지 있다라고 주장하며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 서방의 유력 인사들과 러시아 재벌들 간의 유착 관계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재벌들이 소유한 고급 요트, 대형 스포츠 구단, 여러 나라에 있는 초고가 저택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는 런던 그란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 자금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서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재벌들과 재정적으로 깊이 얽혀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을지 의문사항이다라고 첫 번째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방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현재 러시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재벌들의 자금을 추적하려면 모든 자금 세탁업자들이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초부유층들은 대부분 해외 계좌에 돈을 숨겨놓고 있는데 러시아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 세계 초부유층들의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푸틴의 가장 큰 취약점에 효과적인 조치를 하려면 서방 국가들이 자신의 부패를 직시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세계가 이 도전에 맞설 수 있을지 몇 달 후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2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남가주는 쾌청한 날씨에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에 한결 근접하겠습니다.
한동안 40도를 밑돌면서 쌀쌀한 아침 기온을 유지하던 남가주의 최저 기온도 오늘 밤부터는 40도를 웃돌기 시작하고 차츰 조금씩 더 높아져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평년 기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남가주는 대체로 맑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집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은 낮 기온이 80도 내외까지 높아져서 또 한 차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4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4도, 해안 지역은 60도, 46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은 5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5 사우스 선상입니다.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역시 605 사우스 선상 로스크랜스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14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로즈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101 노스 선상입니다. 헤이븐홀스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7번 노스 선상에서 에로우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는 트래시캔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605 사우스 선상 헌팅턴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조건이 있죠. 조건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합니다. 이 조건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조건인데, 그러려면 실내 공공장소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판정서를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판정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당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음성 판정을 확인하지 않는 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실내 업소를 찾는 고객은 물론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회사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말씀드린 대로 업소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국 실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실내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회사가 직접 백신 접종, 음성 판정 확인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마스크를 벗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음성 판정 확인서만 제출하는 사람들은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실내 직장의 경우도 회사가 나서서 백신 접종이나 음성 판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이같이 제한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것들은 LA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들이 마스크 착용 어차피 정치인들도 하지 않는데 왜 시민들에게 강요하느냐라는 공개적인 압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제한을 만들어 놓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빠르면 오늘 안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로운 방역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DC 방송은 어제 이 과학자와 연방정부 고위관리들을 이용해 빠르면 25일 또는 다음 주 초에는 이 새 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의 전염이 상당하거나 높은 수준인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전체 카운티의 97%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준은 이 지침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내 전염의 수준, 즉 심각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만을 봤지만 앞으로는 입원자나 응급실 방문자, 사망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의미한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7일간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와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 비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면 전염이 상당하거나 높은 카운티가 줄어들 것이라고 CDC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도 CDC가 지역사회 전염을 지표로 삼던 곳에서 병원 수용 여력이나 입원 환자 확진자를 고려해서 지역사회 코로나 수준을 감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방역 기준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면서 달라진 상황에 맞춰 거의 모든 주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거나 또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2년을 넘겨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확산세는 점차 꺾이면서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 대다수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C 버클리 행정학연구소와 LA타임즈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유권자 3분의 2가 초중고등학교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백신 의무화 관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이 같은 안전수칙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유세계열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가을 학기에도 신입생 지원자 수가 최고 기록을 보였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의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지원자 수가 총 21만 840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5%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주 출신 학생들은 13만 2,037명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라티노 지원자가 3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아시안 지원자가 31%, 백인 지원자는 21%, 흑인은 7%를 기록했습니다. UC 지원자 중 인종적으로는 흑인 지원자들이 가장 빠른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흑인 지원자 수는 UC 버클리에서는 57%가 늘었고 UCLA의 경우 47%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라티노와 아시안, 백인 지원자들은 17% 정도 늘었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 UCLA가 지원자 수 14만 9,779명으로 UC 계열 중에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9만 1,544명이 가주 출신이었고 지원자 10명 중에 4명꼴로 라티노와 흑인 등 소수계거나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케이스였으며 지원자 절반 정도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지원자 중 고교에서 상위 9% 내에 드는 학생들의 수가 32%가 늘었습니다. UCLA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진 셈이지만 UCLA 측은 올가을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자들을 위한 정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회는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이고 측에 올가을 가주 출신 학생들을 더 늘리도록 예산을 증액했는데 UCLA가 올가을 얼마나 가주 출신 학생 수를 늘릴지는 불분명합니다. UC 버클리는 지역 단체의 소송 결과로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정원을 3,050명 감축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져 학교 측이 이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가을 유시 신입생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은 SAT와 ACT 등 표준 시험이 필수에서 누락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편입생 지원자 수는 줄었습니다. 올 가을 학기 유시 계열 모든 캠퍼스에서 편입생 지원자가 일제히 줄었고 평균 12.6%가 줄었습니다. 유시 편입이 줄어든 것은 팬데믹 이후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의 등록생 수가 줄어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233년) 동안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연방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입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233년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흑인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잭슨 판사는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물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상원의 조언을 받고 후보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 판사는 뛰어나게 실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상원은 공정하고도 시의적절하게 인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브웨슨 전 LA 시의장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 대행을 맡아 시의회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스트로벌 판사는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을 반대하는 지역단체와 유권자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다음 심리일인 3월 17일까지 허브웨슨의 시의회 참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경찰 노조가 LA 시장 선거 후보로 억만장자의 리 카루소 부동산 개발업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LA 경찰 노조 측은 어제 LA의 공공안전을 위한 접근이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리 카루소 후보가 LA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LA 경찰 노조는 LAPD 경찰관 약 9,500명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경찰 노조의 어제 선언은 이번 LA 시장 선거에서 리 카루소 후보가 얻어낸 첫 번째 주요 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노조가 리 카루소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서 LA 시장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경찰 노조의 정치 세력이 자신의 조직에 내기를 걸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A 시내 노숙자들에게 하우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프로포지션 HHH가 주거시설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비용이 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홈리스 한 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LA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또 샌버나디노에서는 시한부 환자가 아닌 사람을 호스피스로 보낸 뒤 이들을 메디컬과 메디케어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갈취했던 용의자들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두 소식이 이은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LA 시내 노숙자들에게 하우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프로포지션 HHH가 주거시설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비용이 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론 갈프린 LA시 감시관이 24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숙자를 위한 주거 유닛 중 14%가 건설 비용이 한 유닛당 $70만 달러가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한 유닛당 $38만 7천 달러가량의 공사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홈리스 구제를 위해 2016년 프로포지션 HHH 통과 후 스튜디오 혹은 원베드룸 아파트로 구성된 1200개 하우징 유닛이 마련됐으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목자재를 비롯한 건설자재 비용이 뛰었으며 공사 일수마저 줄어든 것이 공사비가 상승한 원인입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프로포지션 HH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약속한 대로 HHH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비용에 많은 하우징 유닛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 시한부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호스피스로 보낸 후 이들을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갈취한 16명의 용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16명의 용의자들은 가주 메디칼과 연방 메디케어 시스템에 환자들을 가입시켜 420만 달러의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체포되었습니다. 두 개의 로컬 기반 회사 뉴호프 호스피스와 스털링 호스피스 케어가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이번 사기 행각에 연루되었습니다. 호스피스로 옮겨진 환자들은 본인들이 호스피스로 옮겨졌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들은 보험 사기 공모, 보험 사기, 절도, 신분 도용, 돈 세탁,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최근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남가주 곳곳에서는 어제 최저기온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LA 국제공항의 최저기온은 39도를 기록해서 지난 1960년도 세웠던 40도의 기록을 60여 년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롱비치와 카마리오, 옥스나드, 산타마리아 공항 등에서도 새롭게 최저기온을 세웠거나 종전과 같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렌트에 더 많은 비용이 올 봄과 여름 여행 시즌 전망됩니다. 데스티네이션 애널리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3%가 향후 1년 내에 최소 한 번은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이런 여행 수요가 예상되면서 렌터카 업체는 초기 차량 매각 후 재고를 보충하긴 했지만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온라인 렌터카 업체 오토슬래시에 따르면 프레지던스 데이 주말 연휴 동안 하와이 등 일부 공항 렌탈 차량은 이미 며칠 전 매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여행 기간 50% 이상 렌트카 비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리스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홈리스 텐트가 밀접해 있는 아파트나 상가의 건물 그리고 사업체들의 프로퍼티 보험 갱신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홈리스 텐트와 다소 거리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이 지난해에 이어 대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프로퍼티 보험은 업체 자산인 건물과 인테리어, 인벤토리까지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홈리스와 관련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서 건물이나 사업체가 전소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률이 대폭 늘었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또 LA 다운타운처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보험 갱신이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20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 이틀째인 어제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 마친 투표자 수는 총 1,3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 1,260명 중 13.2%가 투표를 마친 것입니다. 이번 주말 투표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세 곳의 추가 투표소가 열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아시아나 마켓 등입니다. 시간은 LA 총영사관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투표소는 28일 월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실내 장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의무화 규정을 조만간에 폐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내 민간 사업체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23일 뉴욕시 실내 장소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의무화 규정 철회를 지지한다며 다만 이를 위한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총과 칼 등 무기류 반입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에 지난 약 9개월간 학생들이 교내에 반입했다 적발된 무기 건수가 3,3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80%나 치솟은 겁니다. 뉴욕에서 70대 한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했던 남성 용의자가 뒤늦게 체포 기소됐습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퀸즈 블루버드 길에서 걷고 있던 75살의 한인 여성 최모 씨를 뒤에서 갑자기 밀치며 공격하고 달아났던 용의자 트레반 브라운이 폭행과 희롱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난 23일 보도된 것입니다. 용의자 브라운 최 씨의 뒤에서 용의자는 최 씨의 뒤에서 빠르게 뛰어오다가 밀쳤고 또 큰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이후 용의자는 이 할머니를 밟고 현장에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지원금 면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9호 법안에 따라 통과된 연방 세금 정책을 주세법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PPP 레스토랑 활성화 보조금, 경제 피해자 대출금 등을 받은 사업체는 연방뿐만이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소살리토 포인트 보니타 등대가 약 2년 만에 대중에게 오픈됐습니다. 포인트 보니타 등대는 베이 지역에서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지 약 2년 만에 지난 20일 투어를 재개하고 방문객들을 받은 것입니다. 수년 동안 법정 다툼 끝에 산타클라라시와 샌프란시스코 49ers 사이에 리바이스 스테디움 행사 주차에 대한 분쟁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이벤트 때 인근 골프장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100만 이상의 주차 요금을 더 냈다며 산타클라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산타클라라시에 유리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주 내 5개의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을 타주에 판매할 때 갤런당 6센트씩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워싱턴 주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과 아이다호, 알래스카주가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교통 개선과 환경보호 추진에 필요한 $168억 예산을 마련하려면 이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역시 민주당원인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 세계 스포츠계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예정된 국제대회 보이콧 요구가 쏟아지는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취소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오는 5월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취소됐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뜻을 함께한다며 결승전 장소를 프랑스 파리로 바꿨습니다.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경기의 장소 변경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와 플레이오프에 묶인 폴란드, 스웨덴, 체코 축구협회의 변경 요구에 대해 비판은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FA condemns as well the use of force by Russia in Ukraine and any type of violence to resolve conflicts. 베이징 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IOC도 휴전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IOC는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를 휴전 기간으로 선포한 유엔 총회 결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복싱 사상 첫 형제 동시 세계 챔피언인 우크라이나의 복싱 영웅 클리치코 형제도 전 세계에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I just want to tell you we must stay united.
against this aggression, against Russian aggression. United we're strong. Support Ukraine. Thank you. 농구 월드컵 유럽 예선에 나선 우크라이나 대표팀에 박수가 나오는 등 러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스포츠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치고 달리는 모습이 저돌적이어서 황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4개월 만에 리그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부상 복귀 3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한 것으로 공격 수비 모두에서 황희찬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부상 복귀 이후 3경기 만에 선발로 출전한 황희찬은 10분 만에 아스널의 허를 찔렀습니다. 히메네스의 전방 압박에 허둥된 가브리엘이 백패스를 하자 날렵하게 이를 가로챘습니다. Stunning moment for Hee-chan Hwang, who read the danger, nipped it in front of Aaron Ramsdale, and from the tightest of angles has rolled the ball home.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터진 리그 5호 골로 황희찬은 부상에서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황희찬은 지금까지 슈팅 11개를 날려 5골을 뽑아내는 골 결정력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후반 2분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영리한 침투로 추가골을 노렸지만 아쉽게 골키퍼를 스치고 나갔습니다. 공중볼 다툼은 물론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을 보여준 황희찬은 후반 30분까지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이 빠지자마자 후반 37분에 페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종료 직전 골키퍼 자책골로 아스널의 2대1로 졌습니다. We create good chances from Raúl, Hwang, and Pedro. So that's meaning we are working well. So sometimes we do the right things and we don't win. 황희찬은 팀 내 최고인 평점 7.6점을 받았지만 마지막 8분을 버티지 못한 울버햄턴은 리그 7위를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손기상입니다. 2022년 2월 2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